유동성 어떻게 보면 과잉, 유동성 세대 때문에 오른 측면이 많다면은 조금은 바로 하락세는 안 갑니다.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상고 화제로 자꾸 내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알면 왜 은행에 아직까지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지금이 이 오버슈팅이나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금리보다는 오히려 M2라는 총유동성 혹은 뭐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땅집고가 2021년 하반기를 맞아서 준비한 서머 스페셜 땅집고 라이브, 오늘 진행을 맡은 한상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옆에 계시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그 사전 질문을 드려봤을 때 하반기를 지배할 부동산 시장의 4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매물 절벽, 상고 하저, 금리 정상화, 그리고 탈서울 내 집 마련,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귀담아 들어보시면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하반기를 결정하게 될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집값이 상반기에 뭐 한마디로 시세가 폭발할 정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까 이제 4대 키워드 중에서 네. 저는 상고 화제를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원래 작년 말에 제가 전망했던 거예요. 네, 연초에도 예. 상고 하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올해 아마 전망 중에 유일하게 맞을 것 같은데 똑같이 5% 오르는 게 그게 금액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5억짜리가 5천만 원 올라가면 얼마 오르는 거예요? 10% 오르는 거죠. 네. 10억짜리가 5천만 원 올라가면 5%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액이 비싸지면요, 어찌 보면 절대 금액이 오르더라도 퍼센트이지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상고 하저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빠지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혹시 지금 하반기에 집값 빠진다는 전망하는 분도 계세요? 없을걸요? 아니, 극단론은 배제하고 빠진다고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실 때 항상 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어떤 지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네 가지 키워드를 관련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물 절벽. 매물 절벽은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어쨌든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의 최고 세율이 75% 플러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82.5%거든요. 네. 양도세 부담에 임계점을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한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보자 이런 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팔사는 이미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매물 절벽은 어쨌든 좀 지속이 될 거로 보이는데,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은 정리가 안 됐죠. 원래 당초와는 뭐 그렇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뭐 피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는 네,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 보면요,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이런 원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아파트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약간 가변적인 겁니다. 변수로 봐야 되죠. 또 하나는 지금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놨죠. 그러니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데, 다만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 보통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이거를 이제 깎아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 지금처럼 2년 거주하면은 뭐 최대 80%까지 뭐 10년 보유에 10년 거주한 경우에 보통 80%까지 해주는데, 그걸 이제 줄이게 되면은 일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근데 그게 언제 시행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일각은 내년부터 한다, 아니다 뭐 가을부터 한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물 절벽이 좀 심화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상고 하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경기가요 상반기에 15.35% 올랐고 인천이 14.09% 올랐어요. 그러면은 경기도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하반기에도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만약에 상반기보다 더 오른다면은 그럼 16%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네. 금액이 커지면 상승률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16% 오르면 연간 30% 넘게 오르는 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가능성을 내다보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참고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금리 정상화 부분도 변수이긴 하죠. 네. 지금 뭐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 이거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금융권에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빠르면 8월 늦으면 한 11월 정도 올해 한 번 정도 올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2번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다수설이라고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는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어떻게 보면 과잉, 유동성 세대 때문에 오른 측면이 많다면은 조금은 바로 하락세는 안 갑니다. 좀 상승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상고 화제로 자꾸 내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과거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약간 유동성 장세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다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갈 때에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0.7% 포인트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잉 유동성에 따른 어떤 무차별적 어떻게 상승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좀 클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락세로 가기는 좀 다른 요인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통계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과거에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 때의 시장 동향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역대 보통 금리 인상기가 한 2개 정도를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예요. 이때 금리를 8번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기 때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된지를 봤는데 전국 아파트 값이 21% 정도 올랐어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로 좀 조절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주택 시장의 어떤 진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기보다는 뭐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정책 중에서 저도 한국은행에 좀 저도 출입을 해봐서 좀 아는데 부동산 때문에 일부러 집값 올리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1차 금리 상승기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값은 21% 올랐다는 거. 2차 금리 인상기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예요. 이때도 한 5차례 정도를 올렸는데 이때의 전국 아파트 값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맞지 않다는 건데 아까 부동산 시장의 금리보다는 오히려 M2라는 총유동성 혹은 뭐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금리보다. 그래서 지금 M2를 보니까요. M2가 아까 제가 1차 금리 인상 상승기 때 제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이때 M2가 얼마 정도 늘어나면 약 38%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2차 금리 그 상승기 때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인데 이때의 M2가 약 8.7%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금리보다 M2를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M2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정부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7% 정도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특히 서울이나 부산 쪽의 아파트 시장을 보실 때는 금리보다는 오히려 M2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랐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저는 너무 이런 극단적인 공포론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데 방해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보통 얼마예요? 2.5, 2.6 이 정도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4% 금리 올까요? 그렇게는 저성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오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미 뭐 DLS 사태처럼 외국에는 뭐 독일 같은 데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국채 금리가. 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국채 금리 10년물이 2.2까지 갔다 왔어요. 2.0, 2.1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금리가 어쨌든 하반기에 이게 정상화되면서 주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까지 겁을 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이라고 네.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무 무리해서 집을 그렇죠. 살 필요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없다. 같아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결론자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점이 언제인지는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제가 알면 왜 은행에 아직까지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지금이 이 오버슈팅이나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고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할 때에 저는 중저가 중심은 조금 뭐 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만 단기 급등 지역은 좀 피하고 네. 왜냐면 30대들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30대들이 여전히 중저가 쪽으로 그래요. 중소형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되 너무 많이 오른데 이런 데들은 좀 네. 주변 시세를 보고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실수요자들의 뭐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후반부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4대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는 중인데 네. 첫 번째가 매물 절벽이었고 두 번째가 상고 하저였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금리 정상화였습니다. 네. 네 번째가 이제 탈서울 내 집 마련. 탈서울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작년의 트렌드는 비강남의 반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종의 수도권의 반란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값이 KB 시세로 보면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수도권이 지금 7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뭐 30대들이 뭐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저가 중소형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 네. 완화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안으로 채택이 된 건데요.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인들이 보통 LTV가 얼마예요? 40이죠. 40. 그럼 조정대상지역은 50이죠. 네. 근데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거보다 10%포인트 더 줘요. 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5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60이죠. 네. 그죠? 그걸 7월 1일부터는 10%포인트 더 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는 60이고 그죠? 네. 20%포인트 일반인보다 더 받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게 얼마예요? 70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부부 합산해서 9천만 원 이하의 연봉이어야 되고 또 대출금이 또 4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뭐 또 금액은 어떻게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조정 대상 지역은 8억이에요. 네. 아까 서울은 그런데 지금 평균 가격이 11억 4천인데 네. 수도권은 7억 1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출을 받아다가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이 결국은 경기 인천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들은 좀 더 갈 것 같다. 물론 네. 이 와중에 또 GTX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또 오르지 않았던
장기 또 미상승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뭐 이런 이런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싼 곳으로 시장이 움직인다. 네. 이게 하나의 뭐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